여러분, 가진 돈의 10배가 넘는 자산을 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불가능해 보이죠?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. 오늘 이 놀라운 사업 성장 사례 제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야기의 핵심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44억 원. 네, 무려 44억 원이에요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이 손에 넣은 자산의 총 가치입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. 아니, 가진 돈은 딱 4억 원이었는데 어떻게 44억 원짜리 자산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? 이 불가능해 보이는 10배의 레버리지, 그 비밀이 대체 뭘까요? 자, 그럼 본격적으로 10% 공장 챌린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,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진 한 기업가인데요. 편의상 저희는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김 사장님 회사 사실 굉장히 잘 나가는 곳이었어요. 뭐 식품이나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첨단 클린룸 있죠. 그걸 전문으로 하는 아주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. 그런데 딱 한 가지, 사업을 키우려니 계속해서 공장을 빌려 쓰는 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의 규모가 확 와닿습니다. 보세요. 목표는 40억 원짜리 공장에 세금까지 해서 총 44억 원이 필요한 상황. 그런데 현실은요. 김 사장님이 가진 돈은 딱 4억 원. 정확히 필요한 돈의 10%뿐이었던 겁니다. 아니, 이렇게 사업을 잘하는 분인데 그냥 은행 가서 나머지 돈 빌리면 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?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. 김 사장님 앞에는 아주 거대한 세 개의 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거든요. 그 격이 대체 뭐였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? 첫 번째는 바로 업종 문제였습니다. 건설 관련 분야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이걸 사양산업으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돈 빌려주기를 꺼렸죠. 두 번째 벽은 회사가 벌써 10년이나 됐다는 거. 이게 왜 문제냐면 보통 정부 혜택은 막 시작한 스타트업에 몰려 있거든요. 10년 차는 중간에서 혜택 받기가 어려웠던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자본금 자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. 그 갭이 너무 컸어요.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이죠. 한국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혜택은 많은데 10년, 20년 된 기업은 사실상 혜택 받기 쉽지 않다. 이게 김 사장님 같은 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. 오히려 꾸준히 성장해온 게 불리하게 작용한 셈이죠. 자, 이렇게 단단한 벽에 딱 부딪혔으니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건 불가능했겠죠?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, 아주 기가 막힌 전략적인 청사진이 설계됩니다. 바로 이 4단계 마스터 플랜이 그 모든 문제를 우회하는 아주 영리한 해법이었습니다. 자, 보세요. 첫째, 아예 새로운 가족법인을 하나 만듭니다. 둘째, 이 새 회사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딱 정하고요. 셋째, 아주 중요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성과를 아주 치밀하게 관리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? 기존 회사랑은 완전히 다른 오로지 자금 조달에 최적화된 새로운 선수를 만들어낸 겁니다. 여기서 왜 그 세 번째 단계 벤처기업 인증이 핵심이었는지가 명확해집니다. 이 인증 마크 하나가 은행과 정부가 이 새로운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던 셈이죠. 세금 혜택부터 정책 자금까지 문이 활짝 열리는 열쇠였어요. 자, 그럼 이 청사진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이건 절대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.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이었어요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3년간의 여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첫 해에 새로운 법인을 딱 만들고 1년 차에 꾸준히 매출을 올리면서 연말에 그토록 중요했던 벤처 인증을 받아냅니다. 2년 차에는 계속해서 매출을 우상향으로 그려가면서 탄탄한 재무 실적을 쌓고요. 그리고 마침내 3년 차, 이렇게 잘 닦아놓은 길 위에서 44억 원짜리 공장을 성공적으로 인수하게 된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게 그냥 서류만 그럴듯하게 꾸민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성공하려면 진짜 내용이 있어야 했어요. 예를 들어 새 회사는 주소도 경영진도 다르게 해서 이거 유령 회사 아니야? 하는 의심을 피해야 했고요. 재무제표상으로도 매출이 7억에서 10억, 23억으로 꾸준히 오르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. 심지어 현장 실사까지 나와서 매출의 50% 이상이 진짜 제조업에서 나오나? 이걸 다 확인했다는 거죠. 한마디로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실체에 있는 전략이었다는 겁니다.
자,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온 하이라이트입니다. 그래서 대체 그 44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, 그 최종 자금 조달 구조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44억 원짜리 퍼즐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딱 보입니다. 먼저 김 사장님의 자기 자본 4억 원이 기본 조각이었고요. 여기에 기술보증기금에서 4억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억, 이렇게 정책 자금을 6억 원이나 끌어왔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조각, 은행에서 무려 32억 원을 대출받았죠. 끝이 아니에요. 결정적으로 그 벤처기업 인증 덕분에 세금도 2억 8천만 원이나 아꼈습니다. 이걸 다 합치니까 44억 8천만 원, 목표를 넘어서는 금액이 만들어진 거죠. 이걸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극적으로 와닿습니다. 보세요. 김 사장님의 돈, 저 9%짜리 작은 조각 보이시죠? 저게 전부였습니다. 나머지 91%는 전부 외부에서 가져온 돈이고, 특히 저 거대한 71%짜리 조각, 저게 다 은행 대출이에요. 바로 이것이 자기 돈 4억으로 44억짜리 공장을 만들어낸 10배 레버리지의 실체인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김 사장님의 이 정말 놀라운 3년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원칙은 뭘까요? 이 사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현재 내 회사가 가진 한계에 갇혀있지 말라는 겁니다. 전략적으로 나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. 둘째, 시스템을 잘 알아야 합니다. 정부가 성장을 위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나 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요. 셋째,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. 성공은 인내심을 갖고 몇 년을 내다보는 치밀한 계획에서 나온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. 이 모든 전략은 반드시 실제 운영과 성과라는 실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이건 어디까지나 실제 성공 사례이지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다 된다는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겁니다. 이 성공 뒤에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헌신적인 노력과 특정 상황에 딱 맞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. 이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오늘 이야기,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 회사의 미래를 열기 위해,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과연 어떤 전략적 재창조가 필요할까요? 여러분만의 새로운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